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오두환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너 근황추적의 첫 방송 시간입니다. 오래전 추억 속의 인물들,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적 많으시죠? 제가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프로레슬링과 연관된 분입니다. 누굴지 궁금하시죠? 김일 선수의 박치기, 이왕표 선수의 발차기를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두 분은 이미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은 두 분의 후계자입니다. 대한민국 프로레슬링계를 일으켜 세울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죠. 누군지 예상되시나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인데요. 뭐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지금 다 찍고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어. 아무래도 요즘 유튜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저희도 이제 구독자가 한 19만 명 정도 되거든요. 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분은 뭘 하시나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회장님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제가 노진 선생님은 어디 계시나 한번 연락을 드리고 오늘 찾아뵌 건데 요즘 어떻게 좀 지내고 계세요? 방송에서 제가 자주 못 뵌 것 같아가지고. 예, 저팬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할게요. 뭐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이렇게 또 찾아주시고 또 배려해 주신 모든 팬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선생님 운동은 좀 하세요? 코로나인데 못하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전에 지금 그 코로나가 발생한 지가 거의 한 1년? 1년 정도, 1년 좀 넘었잖아요. 그 전에는 채권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제 다이어트 교실 겸 이렇게 채권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아예 들어갈 수도 없고. 예, 그 피해가 엄청나더라고. 그러면 그 우리가 세를 내야 되는데 세를 못 내니까 이제 깔세 정도로 이렇게 해오다가 거의 한 8개월 했어요. 이제 8개월 이렇게 임조를 내다 보니까 체육관은 아예 이제 체크아웃 됐고 이제 모든 이제 장비 같은 건 다 뺐죠. 피해가 우리 같은 경우는 피해가 많습니다. 이제 운동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 많죠. 왜냐하면 일단 접촉을 해야 되는데 접촉은 뭐 하잖아요. 접촉을 뭐 몇 사람 이렇게 만나면 또 안 되니까 또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와서 또 운동을 해야 되는데 땀을 빼고 여러 가지 체력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운동을 안 하셨으면 모를까 원래 운동을 하시던 분이시니까. 네. 그래도 집에 가만히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운동 많이 했어요. 거의 평생을 운동을 해왔는데 이제 정말 아까도 얘기했죠. 코로나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이 됐든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가 안 돼요. 대회 같은 것도. 대회도 당연히 뭐 하죠. 사람이 모이질 않으니까. 그걸로 지금 피해가 정말 많아요. 좀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김일 선생님 막내 제자였었어요. 막내 제자였고요. 제가 또 선배님들을 많이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슬링의 지금 현재 산 증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김일 선생님 세대부터 제가 프로에 입단한 게 76년 후반기니까 40년이 넘으셨네요. 예. 그러니까 꽤 됐죠. 그때부터 김일 선생님을 모셨으니까 김일 선생님 밑에서 운동도 배우고 또 이왕표 선생님한테 또 자문도 얻고 기술도 배우고 해오다 보니까 또 뭐 정말 김일 선생님은 정말
내가 정말 잊지 못할 선생님이지만 또 이양포 선생님은 정말 내한테 스승 같은, 물론 김일 선생님 저한테 스승이지만 정말 스승같이 정말 어른으로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베풀어 주시고 많이 다독여 가지고 많이 이끌어 주셨어요. 김일 선생님은 처음 뵌 게 언제신가요? 원래 이제 저희 집안이에요, 집안. 아 원래. 우리 이제 아버지 학렬이에요. 저희가 이제 번씨는 김씨거든요. 아 대표님 성함이 예. 원래 성함 원래 본명이 이제 지금 밝혀드립니다만 원래 본명은 김주용. 김주용. 원래 이제 김일 선생님이 본명이 김자, 태자, 십자예요. 그러니까 학렬로 따지면은 저희 아버지하고 학렬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당숙벌 되죠. 근데 그거는 저는 몰랐었어요.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고 이제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서울로 왔잖아요. 그때는 이제 한국체육관 을지로 있는 거 거기 보면 이제 대표 선수들도 거기 와서 운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마추어를 배우면서 이제 한 2년 정도 아마추어를 하다가 제가 부상을 당했어요. 이제 모기향에 예전에 모기향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모기향을 피워놨는데 청소하다가 모기향에 내가 발을 찔러버렸어요. 아이고. 밀어나게. 그래가지고 그걸로 한 3개월간 운동을 못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추어에서 탈락.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갔었어요. 예전에 예전에 한국 채권은 유명한 인사들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프로로 입단을 했죠. 옛날에는 프로 생활을 하셔도 좀 살기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요 프로가 이제 아마추어로 따지면은 이제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따지면은 아마추어는 애들 학생들.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로 따지면은 기본기. 그 프로는 거기에 업데이트 시켜서 이제 기술 보완인데 기술이 없으면 힘들어요. 예. 예를 들어서 기술 하나 배우는데 한 3주, 2주에서 3주. 예. 근데 저는 아마추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을 시켰잖아요. 아마 제가 이제 게임 기술이 거의 아마추어에서 프로를 가미킬. 그래서 프로를 가미시키는 저는 이제 WWE를 많이 가미를 시켰어요. 프로에서 좀 믹사를 시켰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많이 거기서 호응을 얻고 기술도 많이 보충하고 보완했죠. 보통 프로레슬링에서 사용되는 기술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많죠. 대략 숫자를 센다면 숫자를 센다면은 이게 기술이란 게 예를 들어서 업어치기도 몇 가지가 나와요. 업어치기 하나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는 순전히 업어치기잖아요. 응? 업어치기인데 그 업어치기를 예를 들어서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그래요. 예를 들어 이렇게 바뀌어지고 해서 기술이 보완이 되고 또 보완이 되고. 그러니까 그 업어치기가 프로로 따지면은 우리 이제 낙법 하나 배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낙법을 물론 이제 받아주는 낙법, 또 우리가 보호하는 낙법, 이런 낙법이라는 게 몸을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제 아마추어에서 낙법을 배웠지만은 또 프로 낙법과 또 틀려요. 그럼 우리가 흔히 낙법하면은 뭐 유도나 이런 데서는 낙법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가요?
아니 같아요. 맥락은. 예. 낙법은 똑같아요. 근데 낙법이란 게 내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제 또 프로는 또 달라요. 몸도 보호하지만 상대방이 기술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나가는 거예요. 기술을 이제 아마추어는 물론 아마추어는 빠져나가는 기술이고 프로는 빠져나가서 내가 대쳐 나가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낙법을 활용을 해서 뭔가 이 기술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어치기를 하면 내가 빠져나와서 다른 대치기를 한다.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두 수, 세 수, 네 수까지, 다섯 수까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빠져나왔을 때 상대가 어떻게 기술을 공격하는가? 이제 그것까지. 제가 예전에 인터뷰 하신 걸 보니까 레슬링을 처음 접하시게 된 게 김일 선수 때문에 네. 배우기 시작했던 그때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제가 이제 김일 선생님이 저희 고향이 원래 공군 금산이라는 그 섬이에요. 이제 거기 중학교 제가 다닐 때인데 2학년 때 1학년 때 제가 지금 금이 한양을 해왔어요. 정말 내가 봤을 때 덩치가 이러시더라고. 어? 그리고 내가 정말 야, 제 양반 내가 정말 내가 한번 배워야 되겠다. 이게 기술을 예를 들어서 정말 텔레비에 그때 당시에는 흑백이었잖아요. 네. 우리 집에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 뭐 다리 달린 TV인데 문 닫기로 이렇게 이런 TV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그것도 보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보다 보니까 바로 저것이다. 꿈이 내가 이제 그때부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김일 선생님 체격이 제가 실제 뵌 적은 없는데 이왕표 선생님보다 훨씬 더 크셨나요? 아니요. 이제 덩치는 컸어요. 아 덩치는? 덩치는 저보다 약간 컸고 키는 저보다 약간 컸어요. 82인가? 85인가? 자기가 85 조금 안 됐어요. 제가 박치기를 한번 맞아봤잖아요. 김일 선생님한테? 딱 어떤 상황이냐면 딱 송곳이에요. 맞으면은 딱 송곳. 걔 혹시 몇 살 때? 내가요? 네. 내가 이제 프로 입문해서 입문해서 20대 때신 건가요? 예, 입문해서 이제 스파링, 예? 스파링을 하신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기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기술을 이제 접목을 시키잖아요. 그럼 하다 이제 프로는 스파링을 무지하게 해요. 그렇죠. 아마추어는 뭐 예를 들어서 2시간 정도 하는데 저희는 그때 한 5시간 정도 했어요. 운동을.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 당시 이제 딱 아침 일어나면 남산까지 조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조깅 와서 하체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 운동하고 이제 완전히 완전 그러기 상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네. 이양표 선생님 더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딱 링으로 올라가. 그게 이제 얼마냐면 그게 딱 2시간이에요. 2시간 동안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같이 또 선배들하고 또 스파링도 하고 나는 이제 또 아마추어 기술을 좀 배웠잖아요.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많이 활용을 굉장히 많이 정말 덕을 많이 봤어요. 아마추어 한 거를 빠져나온 기술도 알고 대치는 기술도 알고 이제 그거를 좀 활용 많이 했죠.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요? 일단 힘한테는 안 돼요. 선생님한테? 아니 힘이 있으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된다니까. 그 사람들은 안 배웠나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 똑같은 기술이라도 힘한테는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 정말 똑같은 기술을 해요. 근데 내가 빠져나가려고 힘이 있으니까 못 빠져나온다니까. 꺾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아마추어는 몇 도 이상 뭐 주먹을 쓰면 안 된다, 손가락 찔리면 안 그러잖아요. 물론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프로는 반칙이 허용돼요. 뭐 5초간인데 이제 5가지 시면은 풀어줘야 돼. 근데 그거를 활용을 많이 해 프로는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아니 안 되면 눈도 이렇게 응? 하고 귀도 후비고 귀도 그게 딱 5초 동안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을 하는 사람들 이게 좀 우리 같이 힘이 약간 딸리는 사람들 덩치들 똑같잖아요. 프로도 아마추어 같이 이 사람들이 와서 기술을 다 배워요. 그러면 정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스파링이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 못 당해요. 아까 처음 딱 박치기를 진짜 해보셨어요? 당하신 거? 당해봤죠. 내가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딱 느낌이 딱 맞으면요. 딱 송곳이라니까. 내가 스파링 하다 스쳤어요 머리를. 아 머리 스치시는 머리를 거였어? 스쳤는데 송곳이라니까는. 그게 느낌이 와요? 그럼 딱 당해봐요. 그럼 망치지. 그 정도 셌어요. 나는 게임이 안 돼. 그냥 스친 건데. 네, 나도 내가 김 선생님한테 박치기를 언제 하사 받았냐면은 제가 하사 받았어요. 너는 박치기를 배워라. 머리가 좀 단단하니까 배워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둥에 그 링 기둥 있잖아요. 네. 거기 놓고 제가 연습을 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보니까 자세를 가르쳐 주더라고 저한테. 자세를 이렇게 해서 하면은 파워가 생기니까 더 가장 세다. 큰 포인트가 뭐였나요? 그럼? 선생님 박치기 기술의 가장 큰 포인트. 포인트란 건 다름 없어요. 상대방을 예를 들어서 힘을 빼는 기술이에요. 박치기는. 박치기는 힘을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물론 상대방도 받치는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받치는 거와 받은 거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받은 사람은 좀 덜 망가지잖아요. 네. 그럼 뭐 받친 사람은 더 망가져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내가 받았냐 받치냐 그게 차이점이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상대방도 아파요. 나도 아파. 그렇지만은 어떻게 받느냐 선생님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그걸 배우고 정말 얘를 그냥 받는 거와 자세 모션을 주어가지고 힘을 이용을 해서 받은 거와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냥 김 선생님 물론 가르쳐 줬지만은 제가 모니터를 했어요. 선생님 박치기 그 슬로우를 해가지고 따서 그 모니터를 했어요. 아 저렇게 하면은 굉장히 아프겠구나. 그걸 내가 터득을 했어요. 내 자신이. 그냥 프로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 고유의 뭔가를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론 다른 기술도 다 선수들마다 이왕표 선수 하면 발차기 예술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김일 선생님이 하사를 했으니까 너는 박치기를 배워. 나는 또 박치기 제2인자 딱 해가지고 박치기 때문에 좀 떴잖아요. 사실 뭐 물론 내가 쇼맨십도 좀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예전에 아마추어를 해가지고 프로를 전향했기 때문에 기본기는 튼튼해요. 기본기는 그래서 그 기본기를 활용해서 프로를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도 습득을 많이 했죠. 궁금한 게 이제 김효 선생님이 박치기는 어떤지 아셨잖아요. 그 이왕표 선생님이 발차기도 맞아 보셨나요 혹시? 맞죠. 어떠셨어요? 발차기는 원래 이양표 선수가 예전에 태권도를 했었어요. 태권도를 하셔가지고 발차기는 예술이에요. 또 체격도 크시니까 네. 굵직굵직하셔가지고. 예. 뭐 다리가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예술이라고. 아프진 않으셨어요?
슈퍼 드래곤 킥은 정말 아파요. 또 온몸을 떠서 그건 이제 드롭킥인데 네. 그것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하지만은 그게 요령이 발차기도 요령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모든 기술은 다 자기 자신만의 파워를 실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거지. 이한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젊으신 나이에 돌아가셔서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예.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우리 후배들이 또 여러 가지로 또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회장을 맡고 있지만은 이제 꿈이 그거예요. 옛날 이제 김일 선생님이 못했던 거, 또 이영표 선생님이 하려다가 못했던 거, 이제 그거를 보완을 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마침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멈춰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한표 선생님이 제 인터뷰했을 때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프로레슬링 중흥시키는 거. 그러니까 일본, 중국, 예, 중학교 예, 중흥시키는 예, 거 하나랑 예, 그게 또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었어요. 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저한테 항상 이양표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청소년들한테 꿈을 주고 또 우리 프로레슬링을 좀 발전시키고 중을 좀 목표를 하자. 또 제자들 또 육성을 하자.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관장을 맡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 당시 관장 맡으면서 대표도 했습니다만은 아니 뭐 사람이 물론 마음 가지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또 시대적인 그런 것도 많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언론에서 많이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점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노력하느냐 어떻게 노력하냐 뭐 달려 있어요. 물론 그건 제가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꿈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거는 후배들을 좀 육성해서 양성해서 제대로 좀 훈련시켜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진출해서 뭐 에아 획득도 하고 국가적인 뭐 그것도 좀 알리고 뭐 그런 게 꿈이에요. 지금 다른 선수들은 뭐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나요? 기존에 물론 했을 때. 물론 내 운동을 개인적으로 하죠. 채권이 없으니까. 왜냐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어떤 채권이든 지금 거의 힘들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안 오는데 어떻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프로레슬링이 좀 인기가 많았다가 이제 그 인기가 격투기로 좀 넘어갔었잖아요. 예. 뭐 이종 격투기든 뭐 이런 걸 넘어갔고 또 그나마 최근에 또 연예인들이 또 같이 격투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다시 붐업이 되긴 했었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되긴 했지만 요즘 뭐 연예인들이나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레슬링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나요? 왜요? 그러고 또 뭐 연예인들이 하고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선수들이 누가 있을까 이런지 뭐. 이제 요즘 이제 뭐 개그맨 쪽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름 없는 개그맨들이 와서 해보겠다. 요즘 다시 왜냐하면 자기들도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방송에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고 또 우리 선수들하고 매치를 해서 기회가 된다. 뭐 유튜브나 뭐 그런 데서 많이 잡아서 우리가 중계도 할 수 있고 중계도 할 수 있게끔 뭐 하면은 그럼 선수들도 좋고 연예인들도 좋고 다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운동하고 약간 좀 별개의 이야기긴 한데 선생님 이제 오랫동안 운동하시면서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좀 소위 말해서 싸움 좀 한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만났죠. 실제로 보셨을 때 운동이나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 있었나요? 아니 그런 건 운동 잘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요 다 사람들 양반이에요. 성격은 정말 순진해. 예를 들면 누가 아니, 이게 누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따지고 보면 다 순진해요. 응?
예를 들어 따진다면 뭐 격투기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정말 내가 대화를 해보면 순수해요. 원래 운동하시는 분들 다 순수하잖아요. 순수하고 정말 거짓이 없어요. 여태 겪으신 사람들 중에 진짜 최고다. 야, 일단 뭐 겪은 사람들 중에 최고다 그러면 우리 내스링이지 뭐. 그럼 레슬링을 제외하고 아 격투기 선수라고 따지면은 네. 최무배? 아, 최무배 선수. 뭐 요즘 정찬성이나 이런 선수들 현역 활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최무배 같은 경우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최무배 선수. 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 물론 실력도 있지만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내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물론 후배들하고 못 하겠지만은 그 이외에 이제 격투기 선수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저희들도 격투기 했어요. 프로 이 레슬링 자체가 격투기예요. 프로레슬링과 격투기 정확히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제일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점이라면은 프로는 보여주는 거고 격투기는 싸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딱. 그러면 그러니까 프로레슬링은 경쟁이라기보다는 보여주는 게 강한 거고 보여주는 게 강한 거고 격투기는 상대를 쓰러뜨려 그렇지. 이겨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딱 따지면 돼. 약간 즐기는 거나 재미를 위한 거는 진짜 격투기보다는 오히려 프로레슬링이 더 가족적인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프로레슬링 같은 경우는 가족적인 보여주는 거니까. 그리고 격투기 자체는 사실상 좀 엄한. 예를 들어 프로에서 프로점만 빼고 그러면 딱 격투기예요. 아, 왜? 치고 받고 때리고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아니 우리 프로레슬링도 격투기 선수가 있잖아요. 유명한 선수가. 그렇죠. 미국에도 있고. 그냥 그러다 보면 그런 거 보면요 똑같다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물론 과거에 프로레슬링 인기가 많다가 이제 좀 쇠퇴한 거긴 하지만 그에 비해 지금 격투기나 이런 건 사실 인기가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 아쉬움도 많으시겠어요. 아쉬움 많죠. 좀 어떻게 하면 또 이 프로레슬링 좀 부흥시킬 수 있다 이런 계획 같은 거 그건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시국인 만큼 어떤 그 경제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좀 덜 따라주고 이제 1차적인 거는 언론에서 좀 달아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고 또 옛날 같이 후원 같은 게나 협찬 같은 게 좀 프로는 있어야 되는데 프로 같은 게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프로야구나 프로 뭐 그런 것들은 프로농구, 프로 뭐 축구 같은 건 다 있잖아요. 근데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협찬사나 후원사가 있죠. 사실 걱정이 되는 게 그런 부분 경제적인 문제 걱정이 되는데 프로레슬링 선수를 하면서 사실 수입도 좀 일정하고 좀 많이 있어요. 운동을 또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저 개인적인 예를 누가 뭐 도움으로 같이 회사나 뭐 그런 뭐 개인적인 후원이나 네. 스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렵진 않으세요 그러면? 예? 생활하시는데 어렵진 않으세요? 어려워도 견뎌야죠. 예전에는 좀 괜찮았어요. 예, 이제 한그 1년 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아 그때까지도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코로나 딱 오고 나서 경제가 완전히 좀 우리 같은 경우는 후원자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선생님 때는 한창 전성기 때는 수입이 꽤 많으셨겠어요. 많았죠. 대략 어느 정도도 어느 정도 많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이야기로는 다 못하고 아직은 뭐 그래도 그때 당시는 80년도까지는 괜찮았어요. 90년대 쉽게 이야기하면 90년도까지는 괜찮았어요. IMF 끝나고부터 선수들도 사실 많이 이제 운동 그만둔 선수들도 많지 않나요? 많죠? 많은데 그래도 지금도 꾸준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조금씩은 합니다만은 이제 내가 하는 것보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배를 제자를 뭐 후배나 제자 후배들을 정말 스카우트해서 양성해서 훈련을 시켜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프로 데뷔를 시키는 게 제가 꿈이고 정말 바람이에요. 아까 뭐 격투기 선수로는 최무배 선수를 꼽기는 했는데 일반 연예인들 중에도 보면 힘께나 쓴 연예인들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김종석이나 이런 사람들 네, 실제로 한번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같이 방송도 했어요. 볼 때 힘이 꽤 센 거 알죠? 보시기에 어떤가요 그런 사람들은? 뭐 선수들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아, 힘 세요. 아 실제로 다. 아니 뭐 서로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을 많이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자기 몸을 많이 만들어요. 왜냐면 그게 또 상품이니까. 그렇죠. 예. 와서 배우러 오기도 하고 많이 가요. 그럼요. 옛날에는 레슬링 배우러 간 선수 많았을 것 같아요. 일반 연예인들. 그때 당시에는 많았죠. 기억나는 사람들 좀 있으세요? 연예인 중에 레슬링 좀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 옛날에? 이름은 내가 되라 하면은 뭐 어떻게 될 수는 없지만 자고지간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뭐 레슬링뿐 아니라 어떤 걸 뭐 연예인들이 물론 방송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캐치를 해요. 이걸 배워서 뭔가 효과를 보겠구나. 자기 아이들을 만들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김병만 씨인가? 그 사람도 와서 했었어요. 아, 프로레슬링 배웠어요? 네. 예전에 무한도전도 나오지 않으셨나요? 네. 그때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는 누가 그나마 좀 재능이 있어 보이셨어요? 아니 정말 김병만 씨는 재능이 있었어요. 김병만 씨 재능이 있었고 무도 때는 그때 뭐 유재석 씨하고 네, 그때 정준하, 뭐 하하, 박명수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누가 좀 나왔어요? 운동하기에? 가르치시기에? 아니 유재석 씨도 잘했고, 어... 정말 뭐 잘했어요. 정준하 씨는 덩치가 컸었는데 어떠셨어요? 정윤아 씨는 덩치가 컸죠. 네. 덩치 큰데 운동도 좀 잘하던가요? 네, 잘했어요. 하하 씨는? 깨가 좀 많죠. 박명수 씨도 있었잖아요. 예. 박명수 씨는 어땠어요? 그 사람도 뭐 약간 좀 약간 덜렁덜렁하죠. 사실 그렇게 방송에서라도 이렇게 프로레슬링을 좀 가르치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노출돼야 좀 많은 사람들 관심 갖고 할 텐데 요즘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져서 물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 좀 다시 그런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앞으로 좀 만들어 갈 거예요. 만들어 가고, 아까도 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얘가 아직까지 꿈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걸 포기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많이 후원해 주시고 협찬해 주시고 정말 좀 끝까지 밀어 주신다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선생님 후배들 중에 좀 이런 선수들 관심 좀 가져주실 만한 분들 좀 몇 분 소개 좀 해주시죠. 뭐 후배들 뭐 다 좋죠. 뭐 김종황이나 홍상진이나 지금 뭐 김민호나 저경호 같은 경우 뭐 그런 선수들은 좀 괜찮죠 아직까지.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빨리 코로나도 끝나서 대회도 좀 열리고 방송에도 좀 출연하셔가지고 프로레슬링을 좀 많이 보여주신 계기가 많이 좀 생겼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프로레슬링 좀 사랑해달라고 한마디 좀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저 박치기로 좀 이름을 날렸던 너지심입니다. 앞으로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프로레슬링 다시 한번 중흥을 할 수 있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힘 좀 내주시오. 화이팅 해주시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경기장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예. 빠른 뭐 내년에는 코로나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이게 됐어요 이제. 네. 인터뷰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